자, 교재 346쪽 피시면 되고요. 전기에너지의 수송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게 뭡니까? 예은아, 네? 홍, 네. 뭐해? 우리 지난주 뭐 했어요? 자기죠. 아, 자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나요? 네. 예, 우리 지난주 뭐 했어요? 전자기유도 했죠.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 해갖고 종윤아, 뭘 만들었어? 솔레노이드. 전기를 만들었죠. 아, 그쵸? 전력을 생산했죠. 전력 기억납니까? 전력?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전력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쵸? 그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하지 왜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할까? 시간당 만들어내는 에너지잖아. 이해 가셨어? 그때 왜 지난주에 예를 들 때 종윤이하고 홍예은하고 예를 들 때 너는 뭐 10,000줄이고 너는 1,000줄인데 너는 1년에 너는 1초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시간당 만들어내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에너지 만들었어, 전기를. 그러면 이거 어때? 갖다 줘야지. 누구한테?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겠죠. 그쵸? 갖다 주는데 뭐 어떻게 갖다 줄까? 택배, 퀵으로. 장난? 뭘로 갖다 줘요? 테이블. 전선으로 갖다 줘. 전선. 그쵸? 전선으로 갖다 주는데 문제가 뭘까? 전략 수요. 전선에도 저항이 있단 말이야.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게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판서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발전소가 있어. 발전소에서 열심히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갖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송전 전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송전 전력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자, 송전 전력 P라고 쓸게요. 파워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송전 전력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을 해둘 때는 누구 값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값이에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기호로 VI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송전 전력은 VI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송전 전력 P는 VI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거를 공장이나 여러 가지 가정 쪽에다가 전달을 해줄 거다 이거지.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다 이거지. 전달을 해주는데 뭐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느냐? 전선을 통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전선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주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송전선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들 산 같은 데 가면 높은 탑 이렇게 해갖고 송전탑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 전선을 통해서 전력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요 전선에는 어쩔 수 없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항을 가지고 있게 되면 무조건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전구 같은 경우는 저항값을 이용해갖고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빛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모든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싹 다 바꿔주느냐? 그러면 효율이 100%가 될 거 아니야. 또 그러지는 않더라라는 거지. 일부를 주고 또 일부는 열 에너지나 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렸고 손실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전선을 통해서 쭉 갖다 주는데 여기서 100을 만들었는데 여기 오는 게 한 10밖에 안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어쨌든 저항이 있다. 그럼 그 저항을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줄이는 게 좋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손실되는 전력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전력에 해당되는 공식으로 P는 VIO라는 식도 있지만 V는 오음의 법칙에서 V는 뭐야? IR이야. 그러니까 I제곱 R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맞지? 또 I는 뭐야? I.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죠? 네. R분의 V니까 여기다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요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요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송전선에서 만들어진 저항 때문에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손실되는 전력은 누구의 비례관계 있을까? 저항의 비례관계 있겠지.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손실되는 전력 P에 해당되는 값이 저항의 비례관계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네. 누구 있어요? 그렇지. 요 친구가 있겠네. 연결되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에 해당되는 값은 전류값의 제곱의 비례관계에 있고 저항값의 비례관계에 있는 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쓰는 공식이 달라요. 자, 송전 전력에 해당되는 값은 VI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이고 손실 전력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식으로 써놓은 I 제곱 R에 해당되는 값으로 요 친구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최대한 우리는 손실되는 전력의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줄여야겠지. 뭐 할 거라고? 줄여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야 되니까 방법을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자. 어떻게 줄이자? 1번 저항을 어떻게 해주면 돼? 낮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지? 두 번째 2번 뭐 하면 될까? 전류값도 어떻게 되면 될까? 낮추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저항을 줄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저항 R은 비저항의 값에 대해서 단면적분의 L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저항값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네. 자, 요 친구 비저항이라 그래요. 비저항인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이 종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저항에 해당되는 값이 저항을 낮춰야 되니까 비저항에 해당되는 값이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비저항을 어떻게 주면 될까? 낮추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S는 뭘까? S는 단면적이에요.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그 다음에 L은 뭐예요? L은 길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항을 줄이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겠군요 라고 하면 되겠네. 일단 비저항에 해당되는 값을 낮추고요. 길이에 해당되는 값을 줄이고요. 단면적에 해당되는 값을 늘리면 되겠네요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맞죠? 자, 비저항에 해당되는 값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재질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 재질.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있어서 어떤 금속의 종류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비저항이 제일 낮은 건 뭐냐면 은이에요. 은. 뭐라고? 은. 그럼 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은이 단가가 싸요? 비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위변만 보도 안에 전선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전선들이 되게 많잖아. 맞지? 전선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그 전선들을 다 은으로 다 채우려면 어떨까? 매장량이 풍부한 애를 쓰는 게 좋겠죠. 일단은. 맞죠? 그리고 매장량이 풍부할수록 단가도 좀 저렴해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저항의 값이 작은 거, 최대한 작은 거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종윤이가 가만 안 냅둘걸. 다 뜯어갈걸.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럴 염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비저항을 작으면서도 단가가 좀 저렴한 거를 쓰면 좋겠는데 아까 상현이가 뭐라 그랬어? 구리 쓰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리가 무거워요. 어떻다고? 무거워. 밀도가 커요. 그럼 밀도가 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밑에를 봐봐. 단면적을 어떻게 하면 좋대? 넓히면 좋지. 단면적을 넓히면 넓힐수록 양이 어떻게 되니? 많아지지. 양이 많아지면 자체가 밀도가 큰 애를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얘 자체 무게가 어마어마해지겠지. 근데 송전 탑에다가 전선이 연결돼 있잖아. 걔네들 높은 곳에 있어? 낮은 곳에 있어? 높은 곳에 있지. 그럼 가벼울수록 좋아? 무거울수록 좋아? 가벼울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기겠네. 그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전선에는 구리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알루미늄을 써요. 알루미늄. 구리보다는 비저항 값이 좀 더 크기는 하지만 알루미늄 자체가 구리가 밀도 값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 이상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이 2.7밖에 안 돼요. 훨씬 더 가볍잖아. 그치? 그러면
가볍게 해서 단면적을 좀 더 늘리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볼 수도 있겠지. 그런 효과를 맞추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얇게 만들어도 되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구리로 만들어. 그러니까 일반 전선 들어가 있는 거 다 뜯어보면 다 거기는 다 구리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송전선 같은 경우 웬만하면 알루미늄을 쓰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오케이. 자, 길이를 줄이면 된대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우리가 싹 다 이사 가면 돼요. 어디로? 발전소 근처로 이사 가면 되겠네, 그지? 그치? 그럼 뭐 화력발전소 근처나 뭐 수력발전소 근처나 원자력발전소, 야, 너 원자력발전소 옆에서 살고 싶어? 재밌겠지? 재밌는 일이 생길 수, 뭐 물론 이제 다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주변을 안 나가긴 하겠지만 걱정이 되죠. 화력발전소. 그 매우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화석연료 태우니까, 그치? 좋죠. 수력발전소. 소음 때문에 당하고 뭐 소음도 있을 테고 또 홍수 날 때마다 걱정을 하겠죠.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네. 그러면 얘를 하는 방법은 조금 거시기해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얘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이사 가지 않는 한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네, 그지? 그러면 단면적을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늘리는 게 좋을 거야. 근데 너무 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니까 무게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그래서 얘네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두껍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는 보면은 저기 뭐야 전봇대 같은 게 잘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일까? 다 땅속에 묻은 거야. 근데 이제 좀 옛날 동네 같은 데 가면 그런 데는 전봇대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주 내에서도 복대동 같은 데에서는 전봇대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저쪽에 뭐 우암동이나 뭐 내덕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전봇대가 많이 보인단 말이야. 자, 이제 걔네들에 있는 전선들 같은 경우는 좀 얇아요. 근데 송전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걔네들보다 두꺼워요. 오케이? 선생님이 언제지?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이쪽에서 알바했거든요. 한전의 하청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전선 끌고 다니고 전봇대 올라가 있는 아저씨한테 뭐 이렇게 올려주고 못하면 또 뭐 올려? 에? 뭐 올려? 에? 뭐 올려갖고 딱 주는 것도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또 이게 저기 그쪽에 이렇게 건설 쪽이나 뭐 토목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말이 또 거칠어요. 나 처음 갔는데 막 욕하는 줄 알았어.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또 용어들 자체가 다 일본 용어들하고 이렇게 좀 믹스가 된 상태로 가위 갖고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 그러더라? 뭐 이상한 말 써요. 가위 뭐라 그랬더라?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뭐라 그랬지 이 의미도 몰라.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에 가갖고 거기 아저씨 있으면 뭐 갖다 달라는데 뭐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익혔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용어 익히느냐고 굉장히 고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선생님도 전봇대 탔어요. 재밌어요. 그 전봇대 보면은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갖고 뭐 이렇게 철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죠. 발판으로 쓰는 거. 몰라요? 전봇대는 모르는구나. 뭐 있어요. 아무튼 그 전봇대 탈 때까지 이렇게 그 발판으로 쓸만한 걸 갖고 가요. 그러니까 전봇대 자체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제 그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끼워갖고 이렇게 발판으로 쓰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마다 다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을 때 전봇대로도 주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전봇대마다 그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로 주소도 찾을 수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다. 그러면 저항을 줄이는 방법 자체는 그닥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네요. 맞죠?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가야지. 누구를 줄이면 돼? 전류를 줄이면 되는데 와우. 근데 굉장히 지금 봐봐. 공식 봐봐. 손실되는 전력 자체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관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전류를 2배 줄이면요. 손실되는 전력에 해당되는 값은 몇 배가 감소하죠? 4배가 감소해요. 4배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와우. 얘가 요만큼 감소하면 얘는 4배. 얘가 10배 감소하면 얘는 100배. 100배 감소하면 얘는 몇 배? 10,000배. 대박이네요. 맞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누구의 값을 줄여야 될까? 전류의 값을 이게 더 효과적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요게 나는 요거를 중심적으로 효과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전류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처음에 보내준 전류값하고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 동일하겠네. 맞지? 이게 포인트야. 아, 처음에 발전소에서 보내준 이 전류의 값과 송전선에서 흐르는 이 전류의 값이 얘네 둘이 동일한 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류의 값을 줄이는 거에서 저항은 여기 내에서 어떤 전선을 어떤 재질을 넣을 거냐 어떤 두께로 할 거냐 그걸로 되겠지만 전류의 값은 처음에 보내줄 때 값에서 우리가 조절을 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처음 만들어낸 전력값에 해당되는 전압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까? 전류도 있겠죠. 맞죠? 전류도 있는데 얘 만들어지는 값은 일정한 값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지.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값이 만들어질 거야. 뭐 어떠다 뭐 발전기가 뭐 빨리 돌고 터빈 빨리 돌고 터빈 느리게 돌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거지. 일정한 터빈이 가는 과정 중에서 손전 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럼 만들어졌어. 아, P는 VI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 값이 지금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하고 둘이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잖아. 그러면 내가 송전선에서 없어지는 손실 전력값을 최대한 줄이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네요. 누구를 높이면 될까? 전압을 높이면 되는 거야. 아, 얘가 높아지면 저절로 얘가 낮아지겠군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값에 얘가 딱 나온 거 보고 거기에서 요 중간쯤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을 거야. 중간쯤에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어.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변전소래 변화시킨다. 누굴 변화시킨다? 전압값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인 거야. 처음에 온 전압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지. 그럼 전압이 높은 전압으로 바꿔버리면 V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면 I도 어떻게 될까? 그만큼 비율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송전선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손실되는 전력이 파격적으로 줄어들겠죠. 요게 기본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요 초고압 변전소들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 초고압 변전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 이렇게 해갖고 4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림에서. 초고압 변전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 다 똑같은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애가 들어가 있느냐? 오른쪽에 347쪽에 있는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변압기. 느낌만 딱 봤을 때 뭐야?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데이터 값을 한번 볼게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압은요 10kV에서 20kV라고 적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154kV나 또는 345kV나 또는 765kV로 바꿨대요. 그럼 최소값을 10이라고 하자고 처음에. 10kW였는데 최대값, 초고압 변전소의 최대값이 765kV죠. 상현아! 몇 배 커졌어요? 75배 커졌죠? 몇 배 커졌다고? 75배 커졌죠? 75배 커지면 전류값도 얼마로 줄어들어요? 75배 줄어들죠? 그럼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 줄어들까요? 75의 제곱만큼 줄어들겠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1차 변전소로 갈게요. 1차 변전소는 765kV나 345kV의 전압을 154kV까지 낮춥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발전소가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를 가느냐? 초고압 변전소로 가. 여기가 발전소야. 초고압 변전소로 가.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1차 변전소로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나눠져. 거기서 또 나눠져. 거기서 또 나눠져.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가정은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 여기 있는 집 다 한 집에서 사니 우리? 다 집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가기 위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쭉쭉쭉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요 길이를 최대한 좀 길게 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전압값을 어떻게 줘야 될까? 낮춰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높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낮춰주는 과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안에 뭐 들어가 있다 그랬어? 변압기 들어가 있다 그랬지? 변압기는 전압을 높여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낮출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는 154kV까지 낮췄고요. 2차 변전소에서는 다시 또 낮췄네요. 전압을 22.9kV나 11.4kV나 찌면 6.6kV까지 더 낮췄대요. 됐나요? 그리고 주상변압기에서 가서 또 낮추죠. 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압은 얼마예요? 220V잖아. 맞지? 외국 같은 경우는 몇 볼트가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110V 들어오는 데도 있죠. 그러면 지금 그거에 비해서 저기 2차 변전소는 엄청나게 큰 값이죠. 키로가 들어갔으니까 공세개가 더 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걸 더 낮춰줘.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나 소형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전압값으로 또 낮춰주는 게 바로 주상변압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요거는 100%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뭐로 나온다고? 계산하는 걸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려고 오늘 문제를 잔뜩 주려고 그랬는데 하필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나씨 고쳤으려나. 일단 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저 컬러 프린터도 있긴 있으니까. 복사기 말고 프린트가 있잖아요. 컬러 프린트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손실 잠깐 문제 책 좀 읽어보고 갈게요.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여 전기에너지 일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었고 손실이 되는데요. 손실 전력의 크기값 별표 쳐놓으세요. I제곱 R로 계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계산하는데 잘 나옵니다. 손실되는 전력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손실 전력, 전류의 제곱에 비례관계 있고 저항에 비례관계 있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저항값을 줄이거나 전류의 세기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값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전류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송전 전압과 손실 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전류를 줄이려면 송전 전압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를 몇 배로 늘리느냐에 따라서 얘 값이 그거의 배율의 제곱만큼 줄어들 거예요 라는 개념으로 전압하고도 관계 있구나 라고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47쪽의 확대경을 보시게 되면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송전 전압이 400만 와트입니다. 됐죠? 그러면 거기 변전소 처음에 있는 변전소로 갈 때는 400암페어로 갔어요. 그러면 전압은 얼마예요? 1만. 1만에다가 400 곱하면 400만 와트 나오잖아. 맞지? 근데 변전소에서 1만 볼트였던 애가 40만 볼트로 바뀌었죠. 그럼 전류가 얼마로 바뀌어요? 10암페어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럼 400암페어에서 10암페어로 바뀌었으니까 얼마 줄어들었어요? 40분의 1이 줄어들었죠? 아, 그럼 손실 전력은 얼마로 줄어들까? 40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야? 1600분의 1로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변전소에서는 얼마로? 40만 볼트에서 200볼트로 바뀌었죠.
그럼 전류값이 얼마로 늘어났어요? 2만 암페어로 늘어났네요. 맞죠? 어쨌든 둘이 곱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400만 와트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거 계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손실되는 전력이 아예 없네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른쪽에 손실되는 전력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000와트가 나왔대요. 2000와트. 맞죠? 근데 이제 2000와트는 400만 와트에 비해서 워낙 작은 값이니까 거의 400만으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송전 전압이 4만 볼트일 때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초과 변전소에서 4만 볼트밖에 안 올렸어요. 4배밖에 안 늘렸어요. 그럼 전류의 값이 얼마밖에 안 늘어나? 안 줄어들어? 4분의 1밖에 안 줄어들죠? 그럼 100와트가 됐어. 아니 100암페어가 됐어. 100암페어가 된 상태에서 2차 변전소 가기 전에 3만 8천 볼트로 바뀐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만큼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손실되는 전력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확 티가 나죠? 위에 거에는 40만 볼트에서 약 40만 볼트로 바뀌었잖아. 그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상윤아.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맞아, 안 맞아? 그 차이 난 값에다가 뭐 곱하면 돼? 저항값을 곱하면 되겠죠? 저항값을 곱하고 전류값에다가 전류값을 곱하니까 그게 얼마냐? 10만인가요? 20만 와트가 손실이 됐네요. 손전 전력에 비해서 5%나 줄어들었어요. 5%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위에 거는요, 어때요? 0.05%밖에 안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여기서 초고압으로 바꿔버려야 최대한 손실되는 전력이 없겠군요 라는 거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다들 졸려. 아이 큰일 났어 야. 여기까지 이해 갔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거 변압기 설명해 드릴게요. 변압기.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전압값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집중할게요. 여기도 계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변압기. 자, 변압기에서 어떻게 전압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변압기도 뭘 이용한 거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한 거예요. 무슨 현상을 이용한 거라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야. 우리가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는요. 자석과 코일을 통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기 유도는요. 코일과 코일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일과 코일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긴데 설명할 거야.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철심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요. 이쪽에 코일을 감아내요. 이렇게 감아냈어. 그리고 이쪽에 전원장치를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물결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결망을 우린 뭐라 그러느냐? 교류전원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여기 값에 무조건 이쪽을 1차라고 할 거고요. 이쪽을 2차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여기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1차보다 코일을 훨씬 더 많이 감을 거예요. 쌤은 이렇게 감아놓고 쭉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1차 쪽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은 무조건 교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직류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무조건 교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왜 교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기존 시간에 전자기 유도했던 거 생각해봐. 코일이 있는데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멀어질 때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겼죠. 맞죠? 유도전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였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뭐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돼. 더 정확하게는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그거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교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의 세기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전류의 변화값이. 전류의 세기가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자,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데 전자기후도 전에 했던 거 생각해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위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지. 근데 전류값이 일정하게 흐르면 자기장도 일정하겠죠. 근데 지금 전류의 세기가 뭐 했어? 변했지. 그러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생성된 이 자기장의 세기도 뭐 할까? 변화가 생긴다고. 변화가. 여기 포인트야.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그럼 요 코일은 어떨까? 그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게 얘는 싫은 거야. 그럼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줄이려고 하겠지. 맞지?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늘리려고 하겠지.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전압을 만들고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자기장의 변화를 줄이려고 하겠지. 똑같이 전자기후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단 앞에서 했던 거는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여기서는 전류의 세기의 값을 변화시키는 교류 전원 값으로 이해 가셨어? 교류 전원 값으로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 값을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냈어. 그러면 2차 코일에서는 그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도 전압을 만들어낼 거고 그 전압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류가 생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변압기 원리 이해 가셨어? 아이고 혜린 눈빛이 그냥 지금 졸려갖고 난리가 났어. 너 산성 가야 돼. 안 보낸다. 이해 가셨어? 원리는 이해 갔죠?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 철심은 이렇게 박혀있는데 요 철심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의 변화값, 자기장의 변화값을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누수 없이 그대로 전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에서의 에너지 값과 이쪽에서의 에너지 값이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이쪽에서의 전력이 있겠죠. 자, 1차와 2차가 있다라고 쳤을 때 1차에 전력값이 있을 거야. 그 전력을 그대로 철심을 연결해갖고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차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의 값도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변압계에서 원리예요. 변압계에서 원리 첫 번째. 전력. 두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력값은 어떻다? 성현아! 같다. 됐죠? 자, 전력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전력이 같대. 전력의 기본적인 공식이 뭐야? 전압에다 뭐 곱한 거야? 전류 곱한 거지. 그럼 얘 전류, 전압, V1. 전류, I1 곱한 거나 이쪽에서 누구? V2 곱하기 누구? I2 곱한 거나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어? 됐죠? 그런데 봐봐. 우리 전자기유도 만들어낼 때 그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지?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치? 자석의 이게 다가오는 속력이 어떨수록? 빠를수록. 또 마지막 뭐였어? 코일의 감수. 지금 얘 감수 어때요? 많죠. 많으니까 유도되는 전압값이 어떻게 될까? 얘보다는 커지겠지. 이게 포인트야. 코일의 감수를 다르게 한 이유가 그거야. 봐봐.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코일의 감은수가 뭐에 비례하느냐? 전압값에 비례해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야. 됐니? 이해 갔어? 그러면 N1대 코일의 감은수를 N1이라고 하죠. 1차 코일의 N1. N 요게 감은수를 N1이라고 하고 요게 감은수를 N2라고 쳤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만약에 1대 2라고 친다면 1대 2다라고 친다면
가문수와 전압값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압값과 여기서의 전압값은 몇 대 몇이 될 것이다? 1대 2가 될 거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식으로 다시 들어가 봐. 아, 그럼 얘가 1대 2래. 근데 둘의 곱이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2대 1이 돼야 되는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고 비례 관계에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과 전류값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군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식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하나로 연결합시다 라고 친다면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식이 있죠. V2분의 V1은요 가문수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N2분의 N1이 될 거고요. 맞죠? 전류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뭐 분의? 1분의 2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아이고, 이해 갔어? 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됐지?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원리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고 이 식도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돼. 계산한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와요. 계산한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을까? 변압기가 들어가 있겠지?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가문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 1차 코일의 가문수가 적을 것이고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어떨까? 많아야지 전압을 높일 수가 있겠지. 그래야 전류값이 줄어들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런데 그 다음 변전소나 마지막에 주성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쪽에서는 오히려 1차 코일의 가문수가 어떨 것이고 많고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어떨까? 적게 돼 있겠지. 그래야지 전압을 줄일 수가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연결되죠? 요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이 내용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은 별거 없어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요 내용들 굉장히 소홀히 다루시면 여러분들 문제 틀려요. 계산하는 거 잘 풀었다 하더라도 계산하는 문제나 이렇게 개념적인 문제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 둘 다 맞아야겠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엔 딸딸딸 외우셔야 될 겁니다. 딸딸딸. 자, 효율적인 전력 수송, 고전압 송전, 방금 한 거예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을 줄입니다. 오케이, 이해 갔어. 두 번째, 송전선으로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한다. 언제더라? 지금은 이제 뭐 좀 흐물흐물해졌는데 초전도 현상 뭐 우리나라에서 뭐 했니 어쨌니 그런 매개체를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그런 말들이 많았죠. 맞죠? 초전도체가 좋은 점이 뭐예요? 전기저항이 뭐가 돼? 0이 되는 물질이란 말이야. 일정 온도 이하에서. 그럼 전기저항이 뭐가 된다고? 0. 그럼 손실 전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네. 맞죠? 그러니까 발전소에 만드는 거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쭉 초전도체로 연결하고 주면 문제 하나도 없네. 그렇죠? 이렇게 방법을 열심히 하더라도 손실되는 전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면 안 생기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오케이. 송전선으로 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이용해요.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전선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대용량 전력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도 용인시에 1km 구간의 송전망이 초전도 케이블로 설치되어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에 이제 가까운 애를 쓴 거지. 완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니고. 오케이? 물론 이제 초전도 현상이 지금도 상용화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임계 온도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넓은 구간에 쓸 수가 없을 뿐인 거지. 이해 갔죠? 오케이. 세 번째, 거무줄 같은 송전 전력망.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하면 송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차단하고 우회하였고 송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을 수송하는 거리를 줄여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뭔 소리일까요? 다이렉트로 한 줄만 돼 있으면 그거 잘못되면 전기 다 차단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리고 거미줄로 표현을 해갖고 최대한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걸 쓸다 했다. 오케이 알았어. 지능형 전력망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나와 있는데 소비자의 전력 수요량과 전력 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고 남은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낸 전력을 계속 보내지는 거다 이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를 언제만 있어요? 낮에만 있어요? 밤에만 있어요? 밤에만 있어요? 니네 밤에 게임해서? 그러니까 잘 때만 있어요? 생활할 때만 있어요? 생활할 때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밤이라고 한다면 잘 때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밤에는 똑같은 낮의 양하고 똑같은 양을 계속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절해서 간다. 오케이 알겠어. 안전한 전력 수송. 전선 지중화 사업. 전기시설을 땅속에 묻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로봇을 이용한 선로 점검 및 수리. 사람 대신 로봇이 선로를 점검 및 수리하였고 고전압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선생님이 저기 알바했었다 그랬잖아. 알바할 때 진짜 전기를 그 사람이 작업하다가 보통 이제 전기를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하는데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절연체에 몸을 두르고서 작업을 한단 말이지. 작업하는데도 문제가 생겨갖고 감전이 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전이 된 상태에서면 사람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 상태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면 그냥 추락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셨어?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 다행히 발에 밑에 있는 전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대가 있으면 위에는 이제 저기 전기,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선이 있고요. 그 밑에 중간쯤에는 이제 통신사, 전선, 이제 전화기 또는 이제 뭐 인터넷 연결하는 거 그런 선들이 쭉 빼고 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다리가 걸려서 다행히 안 떨어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 사람 부축해고 데리고 내려왔어. 감전돼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쇠젓가락 있잖아. 쇠젓가락. 돼지코. 쇠젓가락 하나만 한데 두 개로 교류니까 두 개로. 응? 아 그 좀 그런가? 그러면 욕조 있지 집에. 그지? 욕조에 물을 이렇게 담아. 그냥 네가 탕 안에 들어가. 그다음에 드라이기를 틀어. 그걸 넣어. 그럼 감전되잖아. 저기 감전 해본 적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만졌는데 지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마찰 전기 말고. 그래 알았다. 안전장치 설치. 송전탑의 인적이 드문 지역에 높게 설치하고요. 고압 차단 스위치를 설치하고요. 송전탑과 송전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자로 연결합니다. 뭘까요? 도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도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 이렇게 저기 전봇대 같은 거 보면요. 전봇대를 쭉 보시게 되면 뭐 전봇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가 있고 그 위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죠? 전선 지나가는 데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애가 도자기예요. 도자기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걔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지. 걔가 만약에 도체로 되어 있다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갖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거기 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쭉 흐르면서 물 자체가 이렇게 또 전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애자를 설치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고전압 송전의 문제점 볼게요. 고전압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방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감전사고 위험이 높고요. 강한 자기장이 송전선 주변
통신의 교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 자체에서도 강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니까 그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로 이제 또 통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고압 직류 송전 확대경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교류가 아니라 얘는 직류네요. 초고압 직류 송전은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갖고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야. 교류를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꾸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었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글자? 그렇지, 다이오드. 여기서 다이오드가 사용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직류로 바꿔갖고 송전하는 방식으로 기존 교류 송전 방식보다 손실되는 전력과 전자파의 위험이 적어서 장거리 송전, 해저 케이블 등 다양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진도와 제주도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갖고 초고압 직류 송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변압계 생각하면 돼. 교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맞죠? 실질적으로 전기 장판,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질 때 갖고 전기 장판을 꺼내는 시기가 될 텐데, 뭐 쓰는 애들도 있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기 장판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피부를 닿으면 거기 속에서 이런 느낌이 나요. 그 전기 장판에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 자기장의 변화 자체가 사람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온수 매트야. 물이 흐르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진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어때? 전자기파가 만들어질 리가 없겠지. 그쵸? 그래서 온수 매트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야. 근데 온수 매트를 쓰다 보니까 그것도 물도 채워야 되고 물이 또 빵꾸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교류가 안 흐르고 뭐가 흐르면 되겠어? 직류가 흐르면 되잖아. 그치? 직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겨. 전류의 세계도 변화가 안 생겨. 그럼 전자기파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려면 전류의 변화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이 생길 때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직류가 흐르는 매트가 만들어졌어요. 요즘에는 아마 이제 그런 매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전기 매트인데 전기 장판인데 단가가 좀 싸다? 그럼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러면 직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전기장판 쓰는 거 있으면 직류인지 교류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전자기파 나온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근데 우리가 쓰는 누워서 자는 장판 자체에서 매트 자체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면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면서 매치하도록 할게요.